모든 수치들이 올해 들어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TBR, 저혈당과 TAR, 고혈당의 비율은 사실 안녕하세요. 22년차 일형당뇨인 당뇨씨입니다. 2022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혈당 관리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12월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바로 11월 제 AGP 보고서와 운동량을 살펴보겠습니다. 11월도 역시 회사 출장이 많았는데요. 제가 9일이나 사무실을 비웠는데 저는 11월에는 과제 발표, 세미나, 전시, 테스트 등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성과들을 알리고 다니는 출장이 11월에는 많고요. 그래서 11월, 12월에는 이제 만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한 해 동안 일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라 회식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래도 술을 좀 먹게 되고요. 저는 술을 먹으면 제 술에 대한 유튜브 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요. 너무 과식 과음하지 않고 고열량 음식은 좀 적당히 먹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가 회식하고 나서 최소 30분 정도는 공원을 좀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계단을 좀 타서 혈당 추이를 어느 정도 살펴본 다음에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술은 사실 그 다음날 혈당에 큰 영향을 미쳐요. 이제 우리 간이 알코올을 계속 분해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플 때와 비슷하게 그 교감신경 작용이 활발해져서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술 먹은 다음날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는 편이죠. 그리고 11월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삼성서울병원의 김재훈 교수님의 일형당뇨 세미나를 휴가 내고 서울에 다녀왔고요. 교수님 만나서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제가 힘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첫째 딸 생일을 맞아서 가족여행을 여수로 다녀왔어요. 아무튼 11월도 정말 바쁜 한 달이었고요. 운동량을 좀 살펴보면 41만 5천 보를 걸었고요. 하루에 13,000보, 13,000보 정도 걸었고, 사실 제가 평소에 엘리베이터는 거의 안 타고 계단으로 항상 다니거든요. 그래서 계단 타는 시간도 11월에는 한번 기록으로 남겨봤어요. 총 11시간 정도 되네요. 이게 10분 이상 이렇게 운동으로 계단을 탄 기록만 남겼으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계단을 많이 탈 거예요. 제가 특별히 PT나 헬스 이런 운동을 안 해도 사실 제 운동량을 보면 하루에 꽤 운동량이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긴 했지만 사이클도 다시 시작해서 11월 한 달 동안에 33km 정도 탔고요. 주말에 저희 첫째 딸과 함께 사이클을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유튜브 보셨죠? 네. 수영은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출장이 제가 워낙 많아서 12월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즐겁게 수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 11월 AGP 외래혈당 프로필 보고서 볼게요. 국제당뇨병센터의 공식적인 표준 포도당 한 장짜리 보고서입니다. 11월 한 달 제 평균 포도당은 134입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로 환산하면 6.3이고요. 올해 5점대 당화혈색소는 전혀 못 보고 있어요. 오히려 지난달보다 조금 더 올랐는데 11월에 이 6.3은 사실 3월달과 6월에 6.3, 6.4와는 좀 달라요. 그 이유가 변동계수, CV 수치 때문이죠. 11월 CV 수치는 33.3%, 3월과 6월에는 36%가 넘었었죠. CV 공고치가 36%니까 11월에 33.3%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30% CV 수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올해 너무 바빠가지고 그게 쉽지 않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꾸준히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지표가 TIR이죠. 타임 인 레인지, 목표 범위 내 혈당의 비율이고, 목표 범위는 아시다시피 70에서 180입니다. 권장 목표치는 70% 이상인데 11월 제 TIR은 82.8%, 그리고 54 이하의 TBR 은 1% 미만을 유지해야 하는데 0.5%네요. 역시 올해 들어서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70 이하의 TBR은 4% 미만이 권장치인데 11월은 3.6%, 드디어 4% 이하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연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저혈당에 노출된 횟수도 사실 많고, 그래서 저혈당 무감지증도 약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4%보다는 2%대를 유지하는 게
훨씬 좋고요. 김재훈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조언을 해주셨는데, 고혈당이 조금 더 많이 나오더라도 TBR, 이 저혈당을 2%대로 유지하는 게 더 좋다고, 저도 2%대로 한번 유지해 보도록 더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0 이상의 TAR, 이 범위는 5% 미만이 권장치인데 11월에는 1.7%, 180 이상의 TAR도 25% 미만이 목표치인데 저는 13.5%. 모든 수치들이 올해 들어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TBR, 저혈당과 TAR, 고혈당의 비율은 사실 1대5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서 TBR이 2%면 TAR은 10% 정도, 1대5의 간격으로. 그러면 TIR은 당연하게 한 88%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가 일형 당뇨인이 정말 잘하는 베스트 케이스고요. 저는 보통 TBR이 3% 정도, 그 TAR은 한 13% 정도,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TIR이 한 84% 정도 나오는데, 사실 뭐 저는 이 정도도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재훈 교수님도 상위권에 속하는 수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밑에 한 달 평균 그래프도 잠깐 보면 50% 중간값인 주황색 선 역시 나쁘지 않지만 11월 달에 8시 이후에 저녁 고혈당이 좀 많죠. 예, 회식이 많았다는 증거고요.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 혈당도 조금 높죠. 술 먹은 다음날 아무래도 혈당이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술 먹은 다음날은 정말 혈당을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요. 이렇게 제 11월 혈당을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제 평범한 일상을, 아이들하고 지내는 일상, 가족들과 지내는 일상을 유튜브에 계속 남기고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을 맞이해서 어떻게 이 감사한 마음을 전해볼까 좀 고민 중인데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좋은 영상을 자주 남기는 게 보답하는 거겠죠. 네, 날씨 추운데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인스타도 하고 있으니까 팔로우도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